하은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대기업 총수 가문의 손녀로 태어난 그녀에게 이런 파티는 일상과도 같았죠. 27살의 그녀는 미국 아트스쿨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그립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하은 씨, 뭐 이런 데서 혼자 술 마시고 있어?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최인석 전무였습니다. 그냥 좀 숨 돌리고 싶어서요. 이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최 전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어쨌든 장 회장님 다음은 윤하은 씨 차례가 될 테니까요. 하은은 그 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차기 후계자로 점찍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경영보다는 그림에 더 관심이 많았고 회사 일은 아버지나 삼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하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장도연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할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하은이 병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저 그렇지. 내가 운이 좋구나. 장 회장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오늘 회사 행사는 어땠어? 뭐? 항상 그렇죠. 다들 할아버지 건강 걱정하면서도 눈은 자기 자리 지키는데 바쁜 것 같았어요. 장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하은아,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그냥 커다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돈 벌러 오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장 회장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거다. 넌 그저 껍데기만 보고 있어. 회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려받을 생각을 하겠니? 하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려다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말을 삼켰습니다. 나 죽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내 차지가 될 텐데. 그런데 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지. 장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우리 그룹 계열사 중 하나에 평범한 직원으로 들어가 봐. 아무도 내 정체를 모르게. 진짜 회사를 알고 싶다면 내 눈으로 직접 보는 수밖에 없어. 하은은 할아버지의 제안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더러 인턴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 정확히 말하자면 인턴이지. 내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장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의 농담에 웃으려다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장 회장은 정말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은 금호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는 뒷좌석에 앉아 지나쳤던 회사 건물을 이제는 지원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신분증부터 성까지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장 회장은 철저히 하은의 신분을 세탁해 박하은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취업준비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선 하은은 예상외로 까다로운 질문들에 당황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그녀에게 경영 관련 질문은 너무나 낯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고 진정성이 통했는지 무역팀 인턴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 인턴 박하은 씨, 이쪽으로 오세요. 첫 출근 날 인사팀 직원이 하은을 안내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었지만 어색하게 서 있는 하은을 무역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인턴 박하은 씨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은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회의실에서 나오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과장님, 새 인턴이에요. 인사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강정우 과장입니다.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그는 짧게 인사를 하고는 하은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하은의 자리는 좁고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넓은 개인 스튜디오에서 지내던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환경이었죠. 게다가 컴퓨터는 오래되어 느렸고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엑셀 사용법부터 익히세요. 오후에 업무 지시 드리겠습니다. 강 과장은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은 예술이었지 엑셀이나 무역 업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회사를 알고 싶다면 내 눈으로 봐야 해.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점심시간, 하은은 어색하게 구내식당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야 했습니다. 저기 새로운 인턴 아니야? 여기 앉을래? 한 여직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은은 고마운 마음에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유미예요. 같은 팀 대리. 첫날이라 많이 어색하지? 유미는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너무 당당해 보이지 않도록 대답했습니다. 강 과장님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괜찮은 분이야. 일만 제대로 하면 엄청 배려해 주시거든. 다만 유미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 전무님 눈에만 안 띄면 돼. 그분은 좀 까다로우시거든. 하은은 최인석 전무라는 이름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어떤 분이신데요? 일단 오늘은 적응하는 데 집중해. 회사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 유미는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후 강 과장은 하은에게 간단한 자료 정리를 맡겼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에 하은은 실수를 연발했고 결국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강 과장은 그녀의 자료를 검토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내일 다시 해보죠. 하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일해야 해요? 저 오늘 완전 쪽팔렸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게 현실이란다. 계속해봐. 한 달만. 한 달 후에 내가 포기하겠다면 그때 물러나도 좋아. 하은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겨우 하루 지났을 뿐인데 한 달이라니.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하은은 점차 업무에 적응해 갔습니다. 엑셀 다루는 법도 배웠고 간단한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회사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특히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 씨, 이 자료 최 전무님 보고용으로 다시 정리해 주세요. 좀 더 예쁘게요.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쁘게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실적이 좋아 보이도록 숫자를 적절히 배치하라는 뜻이었죠.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는 지시대로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점심시간 하은은 유미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미와 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유미 씨, 이상한 거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가 만드는 보고서 가끔 좀 실제랑 다른 것 같은데. 유미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하은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은아, 너 정말 순진하구나. 그게 회사야. 위에 좋은 소리 들려줘야 우리가 편하지. 그래도 그건 좀. 하은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강 과장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하은 씨, 지금 하청업체에서 온 김상철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고 차 한 잔 대접해주세요. 하은은 서둘러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지친 표정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은이라고 합니다. 차 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김상철 대표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턴이신가 봐요? 네,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제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힘들어졌지만요. 하은은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 회사 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예요. 15년째 거래하고 있지만 그는 말을 끊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런 얘기해서요. 그때 최 전무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김 대표님. 기다리셨습니까? 김 대표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전무님. 하은 씨, 나가 있어요. 최 전무가 명령했습니다. 하은은 회의실을 나오며 문이 닫히기 직전 최 전무의 말이 들렸습니다. 김 대표, 단가 문제는 이미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더 낮출 수 없다면. 다음 날 하은은 회사 게시판에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은은 그것이 김 대표의 회사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런 일이 종종 있어요. 유미가 하은의 뒤에서 말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단가 때문에 직원들을 쥐어짜거든. 우리 회사가 자꾸 단가를 낮추니까. 하은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사의 모습일까요? 그녀가 알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오랜만에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인턴 생활을 위해 작은 원룸을 따로 마련했지만 가끔은 자신의 진짜 집이 그리웠습니다. 넓고 럭셔리한 공간에서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2주일째 되는 날 하은은 회사의 또 다른 면을 목격했습니다. 강 과장이 최 전무와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무님, 이 보고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이렇게 축소해서는. 강 과장, 당신 도대체 누구 편이요? 이 정도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소비자 안전이. 됐소. 이 보고서 그대로 올리겠소. 당신은 자기 일이나 신경 쓰시오. 하은은 복도에서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강 과장이 회의실을 나오자 그녀는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강 과장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듣고 있었죠? 강 과장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일부분을요. 강 과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란 게 이런 겁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늘 갈등하죠. 과장님은 원칙을 지키시는 편인가 봐요.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두죠. 강 과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인턴은요. 하은은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강 과장은 잠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여서요. 아직 회사에 물들지 않은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하은은 강 과장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엄격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원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은 회사 주차장에서 김상철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최 전무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이 단가로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그건 김 대표 문제지 우리 회사 문제가 아니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겠소. 15년을 함께 했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알던 회사의 모습은 겉모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퇴사를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아, 어떠니? 회사 생활은? 할아버지, 저 그만둘래요. 이런 회사라면 저는 관심 없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 맘대로 해라. 할아버지의 실망한 목소리에 하은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사표를 제출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상철 대표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유서에는 더 이상 회사를 지탱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은은 충격을 받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숫자들, 보고서들, 그게 실제로는 누군가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나요? 강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시도했습니다만 쉽지 않더군요. 그 순간 하은의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이 회사 이렇게 두면 안 돼. 김상철 대표의 장례식 다음 날 하은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할아버지의 시험을 위해 인턴 생활을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회사를 제대로 알고 나아가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은 씨, 이 서류들 정리해 주세요. 유미가 커다란 파일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하청업체 계약 내용이에요. 누가 찾더라고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서류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최 전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청업체들의 단가를 낮추고 부당한 요구를 해왔는지 명확히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하은은 강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뭘 하려는 건가요? 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강 과장은 잠시 하은을 살펴보았습니다. 박하은 씨, 당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인턴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의감이 강한 편이라서요. 어쨌든 조심하세요.
최 전무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가차 없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은 우연히 최 전무의 비서가 놓고 간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후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었고 화면에는 신규 사업 계획이라는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노동력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이었고 국내 하청업체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해외의 부지까지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이거 할아버지도 모르시는 계획일 거야. 하은은 재빨리 사진을 찍고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퇴근 후 하은은 유미를 만나 술 한 잔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친해진 두 사람은 회사 밖에서도 가끔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유미 씨 회사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혹시 예전에 내부 고발 같은 일 있었나요? 유미는 술잔을 내려놓고 하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유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3년 전에 강 과장님이 시도한 적 있어. 품질 문제였던 것 같은데 결국 묻혔고 강 과장님은 좌천됐지. 무역팀은 원래 그의 자리가 아니었거든. 하은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강 과장이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강 과장님은 많이 조용해지셨어. 예전에는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거든. 유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유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회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유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많이 불편해. 하지만 어떻게 해? 나가면 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일 겪겠지. 그게 현실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하은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은은 조금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문서들, 회의에서 들은 내용들, 하청업체 관련 정보들. 그녀는 차근차근 퍼즐을 맞추듯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강 과장이 하은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하은 씨,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요? 하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강 과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당신이 자료를 모은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강 과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한번 겪어봤으니까요. 강 과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 나도 비슷한 시도를 했어요. 제품 안전성 문제였죠. 하지만 실패했고 결국 좌천됐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은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강 과장은 잠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좀 더 치밀하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과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고 하은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강 과장은 그것을 하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하은과 강 과장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를 넘어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곤 했습니다. 하은은 처음으로 강 과장의 웃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사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다니 신기해요.
어느 날 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적응하거나 떠나는데 당신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젠 책임감이 생겼어요. 강 과장은 잠시 하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바꾸는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두 달째 되는 날, 하은은 드디어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 전무의 비리, 하청업체 부당 대우, 안전성 문제 은폐 등 여러 문제점들을 담은 자료였습니다. 그녀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할아버지께 보여드릴까? 하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할아버지의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익명으로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일부 자료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신경 써서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카페의 공용 PC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익명의 글이 임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오히려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점심시간 강 과장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죠? 강 과장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친 짓이에요. 최 전무가 누군지 알면서 강 과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강 과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해요. 아직 더 자료가 있죠? 네, 더 결정적인 것들이요. 천천히 진행해요. 너무 서두르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상황은 하은의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오후 최 전무가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분노한 표정으로 모든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범인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자리의 유미가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유미는 아는 걸까요? 그날 저녁 하은은 강 과장과 함께 남아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사무실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그들은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강 과장이 물었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들을 공개할 거예요. 최 전무의 해외 공장 계획, 하청업체 부당 대우 증거, 품질 문제 은폐.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전무와 몇몇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최 전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 감시해보니 맞았군요. 하은과 강 과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 전무는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과장, 자네는 한 번의 교훈으로 부족했나? 그리고 그는 하은을 노려보았습니다. 인턴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하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의 다음 말에
그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하은 씨, 아니, 박하은 씨라고 해야 할까요? 장 회장 손녀가 이런 짓을 하다니. 하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신분을 알아냈을까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장 회장이 당신을 보낸 날부터. 최 전무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소? 회장님의 오른팔인 내가. 하은은 강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과장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은의 진짜 신분을 몰랐던 것입니다.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최 전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망치려 한다는 것을. 저는 회사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하은이 외쳤습니다. 좋소. 그럼 회장님께 직접 설명해 보시오. 최 전무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이 당신 편을 들을 것 같소? 회사를 일으켜 세운 그분이? 하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출입카드는 정지되었고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강 과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도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은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장 회장님께서는 지금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까지 그녀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의 사람일까요? 하은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미였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회사가 난리야. 너랑 강 과장님 때문에. 유미 씨, 미안해요. 다 말해주고 싶은데.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내가 회장님 손녀라는 것도. 하은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파다해. 최 전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 내가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유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정말로 회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걸 알아.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녀를 믿어주었습니다. 강 과장님은 어떻게 됐어? 하은이 물었습니다. 해고됐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최 전무가 그를 고발했어. 회사 기밀 유출로. 하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과장이 그녀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니. 그녀는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유미 씨, 도와주세요.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뭘 도와줄까? 이튿날 하은은 다시 한번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최 전무의 비리, 하청업체 문제, 품질 은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결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강 과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장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하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시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잠시 경험해보고 나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바뀐 거죠? 현실을 본 거예요. 진짜 회사의 모습을.
하은의 눈에 결연함이 깃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김상철 대표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강 과장은 잠시 하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은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윤하은 씨, 장도연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강 과장도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최 전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은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장 회장은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하은아, 내 손녀.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옳았어. 장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사는 책임이다.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그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최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마지막 부탁을 하마.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유언장 읽어보거라. 3일 후 장도연 회장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주요 임원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모였습니다. 장 회장의 유언장을 읽는 자리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장도연은 맑은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언장의 내용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장 회장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하은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나는 내 손녀 윤하은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이미 시험을 통과했다. 하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최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 씨는 회사를 망치려 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전무님, 장 회장님은 그 증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회장님은 별도의 편지를 남기셨는데 변호사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 전무의 비리에 관한 자료들, 하은이 발견한 것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 전무님을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보내셨던 것이죠.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요. 최 전무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은 첫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윤하은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죠.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게다가 경영 경험도 없는 사람이 회사를 맡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은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회사 개혁안이었습니다. 하청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품질 관리 강화, 직원 복지 향상, 그리고 투명한 경영. 하은이 인턴으로 일하며 발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돈만 버는 기계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 과장이었습니다. 하은은 그를 무역팀에서 경영기획실로 발탁했고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서서히 다른 임원들도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긴 여정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은은 강 과장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해내실 수 있을까요? 강 과장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과장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제 미묘한 감정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인턴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과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인턴이 아니라 오늘의 회장님이죠. 두 사람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사, 그리고 새로운 책임감. 하은은 이제 진정한 주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그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